하라님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엄마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엄마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근데 SNS에 푹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반려견 사진 이런 거를 올리다가 나중에는 섹시 댄스를 추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회수나 이제 이런 좋아요에 혈안이 된 나머지 노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육의 폐해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쳐? 1, 2, 3등 놓고 1등짜리에 집중해주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돈도 많이 벌고 남 거 많이 뺏고 그래서 집중받을 때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너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네 가치가 있고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 자기 존중감이랑 자기 가치란 남이 인정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자살도 하고 폐인이 되기도 하고 정신병원에도 가. 왜 그럴까? 그거와 자존감은 다른 거야. 자기 행복과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이런 건 다른 거야. 이 아이는 사람들이 좋아요 누를 때 그걸 보면 행복해. 인정받는 느낌. 그 인정받는 느낌을 많이 느낄수록 나는 훌륭한 사람,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고. 내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 원두커피가 되듯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느낌일 뿐이야. 행복을 느끼는 느낌.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계속 섹시 댄스 추고 사람들 좋아요에 끌려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짓을 해줄 때 본인은 노예 같잖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잖아. 사랑과 인정을. 동냥지라는 노예같이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두 번째는 내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쌓고 뭐 피아노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자기 어떤 소질을 개발해야 돼. 잘하는 걸. 근데 그 시간에 맨날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옷 벗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자기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하면서 실제로는 이게 정신병인 거죠. 올라간다고 착각해. 그래서 열등해지는 거야, 사람이. 남의 인정과 칭찬에 이렇게 끄달려 다니면서 남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를 맞추다 보면 한없이 열등한 존재, 노예 같은 존재가 돼서 나중에는 남들 말대로만 살 수 있지 나를 다 버리고. 내 뜻대로 하면 비난도 있고 칭찬도 있고 다 있거든. 비난 절대 안 받으려고 할 때는 노예로 살아야 돼. 남을 다 해주고. 그럼 또 칭찬받느냐? 나중에 무시당해요. 처음에는 좋아요가 눌러지지만 계속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그러면 내가 그 학생 엄마라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아가, 계속 해봐. 너가 그러면 나중에 노출이 심할수록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 거고, 그러면 나중에 홀딱 벗으면 좋아요 눌러주는데 그때는 눌러주면서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창피하지도 않니? 막 비난하면서 누를 거야. 싫어요도 막 누르면서 학생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혼낼 거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와 바람직한 거는 다른 거야. 상대가 좋아할 때 좋아해 주는 건 나한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이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라서 훌륭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서 좋아하는가와는 별개인 거야. 그래서 남의 시선 끌려고 하고 집중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관종이라고 하잖아. 그건 뭐냐면 자기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행복을 위하지 않은, 자기는 다 버리고 자기 마음은 남의 마음에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사람이란 뜻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수치의 함의가 많이 들어있지, 그치? 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남이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거에 뭐 별로 신경을 안 써. 내가 신념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든. 근데 내가 나를 인정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인정을 나한테 못 받으니까 남한테 받고 싶어서 자꾸 가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때 상대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훌륭해지고 좋은 긍정적인 측으로 의식이 발전하는 쪽으로 할 때 인정을 해주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나의 이익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내가 행복해지기를 특별히 원하거나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 만족하는 걸 박수치거든. 즉 자기들 뜻대로 해줄 때 박수친다 이 말이야. 자기 뜻대로 해줄 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공격하고. 그건 엄청난 가해자지요, 일종의. 그거에 길들여져서 그 사람들 뜻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스라이팅.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착한데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나쁘다. 그건 거짓말이야. 피해자도 반의 책임이 있는 거야. 왜? 처음부터 가스라이팅 할 때 딸려오지 않거든. 잘해줘.
그러면 그 사랑받고 싶어서 이 사람 말을 다 들어. 떠날 수도 있는데 안 떠나. 나중에 가스라이팅 해. 가해하면서 안 받아들이면 버린다. 그러면 하는 거야. 너무 두려워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 사람이 날 버리는 게 싫어서. 그거 생각해봐. 결혼까지 해줬어. 예전에 그 살해당한 남편. 아니 칼 들고 결혼하라고 했나? 자기가 버림받기 싫어서 결혼한 거고. 좋아한 거야 처음에. 그러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밀어서 빠뜨리고 억지로 죽인 게 아니잖아. 뛰어내려 이랬단 말이야. 뛰어내린 자기가 잘못이지. 의식의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고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식의 힘에 의해서 확 딸려가기가 쉬워.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쉽고 사이비 교주한테 걸리기 쉬워. 아니 내 앞에서 옷 벗고 나랑 섹스하면 넌 구원받아. 그 말을 믿고 거기 딸려가는 그 의식이 아주 어린 의식이죠. 이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큰일 나. 온통 애기처럼 다 의존하는 거야. 자존감이 없는 인간일수록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이비 교주한테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단체나 이상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고 온통 그 사람은 신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의지한다. 광신도가 되는 건 간단해. 자기 정체성이 없고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이야. 무조건 박수치면서 저 사람이 맞다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지. 그렇게 따지면 극우 국자파가 그래요. 무조건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 누군가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서 건전한 비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즉 자존감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사랑만 받으면 나는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나로 투사되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올라간다고 착각해. 내가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가 잘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 거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 윤 대통령이 잘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지지한 사람이라 잘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그 사람을 지지했건 아니건 나랑 무관하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또 하나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유승민, 이준석 같은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을 비판하잖아. 그분들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 내가 이렇게 높으신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단한 사람이지 이걸 붙들고 있는 거야. 자존감으로. 자기가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거든.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비판해.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이런 건 그거는 약자야. 그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니까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맨날 무시하고. 김기현 대표는 어떤 사람? 무조건 윗사람 옆에 친해서 이 사람 사랑받으면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권력 있는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가치 없는 사람. 유승민, 이준성은 권력 있는 사람과 싸우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 둘 다 틀린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다들 인정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올라오는 그 느낌에 속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 느낌에 다 속아. 막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보면 내가 대단한 것 같고 교만해지기 쉽지. 그건 또 미움받으면 끝없이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 같고 막 너무 굴종적인 진짜 약자라고 생각해. 그건 약자 마음이 뜬 건데 왜 그렇게 마음에 휘둘리느냐. 마음은 그냥 아무 힘이 없지 않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 마음이야. 내가 원자폭탄보다 더한 게 마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왔는데 분명히 죽이면 안 된다고 알았을 거야. 이거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훅 달려가는 게 뭐야. 이 마음 에너지가 그렇게 센 거야. 사람이 그걸 조절할 수 있으려면 나도 마음 공부 한 10년 하고 조절이 됐거든. 10년 이상 해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면 한 대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조절이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자기가 화내면 안 되는 사람 앞에 가면 화를 안 내고 학생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귀시되게 때리는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이미 하면 안 되지 이래야 돼. 선생님은 존경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요. 맨날 존경하라고. 근데 존경심만 올라오나 사람은 존경심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무시하는 마음 같이 올라오거든.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야. 이때 처리해야 돼. 살인범이나 나를 해코지하고 나쁜 놈이 있을 때는 무시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쓰면 되고 선생님이나 내가 굽혀야 될 윗사람 부모님이 있을 때는 내가 그분한테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써야 되지. 근데 똑같이 무시하는 마음도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또 내 부정적인 마음을 쓸 때는 써야 돼.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겨? 근데 그 가해자 마음은 나쁘다고 무조건 버릴 때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처리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에너지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약자 강자를 제대로 못 쓰면 정치인하기 앞으로 힘든 거야.
윤 대통령께서도 그건 거야. 지금 강서 보궐선거로 약자가 됐어. 네. 그러면 내가 약자 마음, 열등이 마음이 딱 올라온 거야. 내 잘못을 딱 보면 누구나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자회견하고 국민 앞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번 크게 딱 꺾었어.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반성을 했는데 벌 받고 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왜 빨리 벌 받으라고 그래. 죄인 아니라고 우기면서 벌을 안 받는데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잖아. 죄를. 응? 그게 있는 한은 늘 두렵고 죄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빨리 벌 받고 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인정해서 참회를 하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돼. 왜? 죄를 지은 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인지 아니까. 다시는 안 하거든. 근데 교도소가 마음으로 참회를 안 시키고 그냥 벌을 주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쁜 걸 배워. 완전 범죄하는 거 배우고 내 죄인 마음 인정하는 걸 안 배워. 그러니까 나와서 전과 1번, 2번, 3번, 4번 계속 가는 거야. 반복되죠. 그렇죠? 마음으로 참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윤 대통령도 이번에 이 일로 질타당했어. 잘못했어. 부모 같은 국민이 혼내켰어. 그러면 애기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거든. 근데 이 잘못했습니다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자기 잘못을 부모한테 직접적인 사과를 안 하고 은근히 미안하니까 그냥 저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떨떠름하게 얘기했어. 그러면 부모가 그걸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기는 늘 눈치 보는 아이가 올라와서 계속 부모 눈치 보면서 뭔가 잘하려고 더 애쓰고 더 힘들어져. 그럼 그 모습이 보기 좋으냐? 보기 좋지 않아요. 약자 마음, 죄인 마음은 딱 참회해서 꺾고 아픔 느끼면 분리되면서 다시 강자가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할 때 늘 죄인, 약자로 살게 되거든. 딱 그 짝이야. 그냥 참회 한번 딱 꿇고 그 다음부터 우리 잘하자 한 다음에 자기 할 딱딱 하면 되는데 벌써 며칠째 보궐선거 끝난 게 며칠이야. 근데 오늘도 출국하면서 또 한덕수 총리한테 국민의 마음을 살펴라. 그게 이상한 유체이탈화법이잖아. 자기가 잘못했잖아. 마음 살피지 않은 건 본인이잖아. 본인이 직접 참회 안 하니까 자꾸 남들 보고 참회하라, 참회하라 하고 인정 안 하니까 그 올라와서 미안해하면서 국민 눈치 보는 마음이 뭐야? 약자 마음이지.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빨리 안 돌아서잖아. 지지율이 자꾸 빠지잖아. 보궐선거 때 한번 빠지고 참여하고 나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 계속 그 약자 마음 붙들고 참여를 딱 하고 그냥 탁 털면 되는데 털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질질질하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그걸 또 직접적으로 사과를 안 하니까 계속 미안한 마음 올라와. 국민 생각하면 잘못하고 또 심판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올라와. 총선에서 또 표 안 주면 어떡하지? 계속 이래. 그래서 두려워서 눈치 보는 약자 악이 올라와서 남들한테만 계속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또 얼마나 괴로워. 대통령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뭐합니까? 한덕수 총리는. 내가 한덕수 총리면 난 얘기해. 대통령님, 국민은 대통령님께 지금 사과를 바라고 있고 대통령님이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신 거지. 우리는 대통령님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님이 끌고 간 대로 따라갔다. 따라간 죄다. 우리는 그걸 참회하면 되고 직언 안 한 죄고 지금이라도 직언합니다. 대통령님이 국민 앞에 꿇으십시오. 이렇게 직언하겠어. 대통령이야 다 꿇고. 그리고 새롭게 딱 변모를 해. 확 꿇고 확 돌아켜야 돼. 사람은 강단이 있어야 돼. 꿇을 때는 그냥 가차없어. 무릎이라도 꿇고 딱 꿇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멀쩡하게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참여하고 실컷 울고 잘못했다고 하고 저녁 때 되면 엄마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딱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쁘지. 계속 저녁까지 눈치 봐. 사과도 안 하고 눈치만 보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 모습이 그렇게 눈치 보는 약자의 비굴하고 찌질한 모습이 꼴 보기 싫으니까 국민들이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안 올라가는 거야. 고집 부리는 강자도 밉고 눈치 보는 약자도 좋지 믿고. 않고. 즉 국민은 멋진 사람 보기를 원해. 멋진 사람은 그 약자 모습을 딱 인정해서 사랑받는 약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강자가 바로 그 약자 버리고 자기 가야 안 하면서 다시 강자로 국민이 원하는 일은 팍팍팍 추진해주는 강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하고는 사실은 진짜 사랑받는 정치인 나오기 힘들지. 그래서 위슈가 나와서 지금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새 위슈도 침체기야. 왜냐면 우리 지지자, 구독자가 대부분 여당을 좋아하는데 대통령이 멋진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보기에도 잘한다고 하기에는 양심이 있는 국민들은 조금 그렇고 속은 상하고 나는 또 뼈 때리는 소리 하시고. 뼈 때리는 소리에서 안 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기 싫고 그러니까 안 보고 싶고 아픈 거지. 자기 열등이 약자 보는 게 아프지만 봐야 돼요. 안 봐서 그냥 해결되지 않아. 마음 인정해야 돼. 못난 거 인정해야 돼. 그냥 무조건 잘했다? 내년 총선이 질 텐데 너무 안타까워. 난 대통령이랑 진짜 독대라도 해서 이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속이 터져요. 보고 있으면. 쉬운데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본 사람 입장에서는 쉬워. 그게 딱 끓는 모습 완전히 참여하는 모습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딱 자기 잘못 받아들일 때 그랬다가 다시 딱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날 대할 때 그런 제자를 보면 너무 멋있지. 근데 제대로 잘못했다 소리도 못해. 안 해. 고집을 있는 대로 부려. 그러면서 날마다 지 잘못은 올라오니까 날 보면 눈치를 봐. 그러면서 미움받을까봐 이렇게 쥐새끼처럼. 그럼 꼴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거야. 벌을 딱 받고 났으면 당당해질 텐데 안 받으려고 해. 계속. 요리 미꾸라지처럼 조리 미꾸라지처럼 아니라고. 자기 죄인 마음 올라오는데 그걸 아니라고. 마음을 이길 수 없거든. 응?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우기면 벌 안 받을 거라고. 마음을 이기려고 하세요. 마음 인정하고 죄인 마음 인정하기 전에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죽음까지 가는 게 진보요. 그래갖고 자살 많이 하잖아.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죄인 마음 올라오니까 그거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하면 되는 걸. 그걸 죽어도 인정 안 해. 그래서 자살하고. 지난번에 그 시장 누구지? 박원순 시장도. 아니 성추행 안 했는데 자살합니까? 자기 죄인 마음 올라오니까 그거 안 보려고 고집 부리면서 자살하고. 자살하면 그 죄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쌍하니까 갑자기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열사 만들고 진보. 웃겨? 죄인은 죄인이지. 죽었어도. 잘못한 건 한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적이고 괜찮은 대통령은 맞지만 그거 비겁한 거지. 왜 죽어? 그거 별거도 아니지. 사람은 누구나 다 죄 한 번은 짓는 거야. 사탕 하나도 안 훔치는 죄인이 있습니까? 그런 죄도 안 지은 죄인이 있어? 죄인 마음도 있지만 의인 마음도 있는 거야. 죄인 인정하면 의인 될 텐데 죄인 마음 인정 안 하고. 그거 비겁했던 거지. 국민을 잘못 가르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한 건 끝까지 인정 안 하다가 벌 받게 되면 자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벌 받고 나오면 되는데 뭐 자기가 신이야? 인간이 아닌? 인간은 다 죄인 마음도 있고 의인 마음도 있어서 잘못도 했다가 좋은 일도 했다가 그게 인간이지 완벽하게 잘하는 인간만 있고 완벽하게 다 죄인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인정 안 하면 마음은 심판해. 내가 죄인 마음 죽어도 인정 안 해?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의인 짓을 하고도 의인 마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유세 떨면서 나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의인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원리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라 그걸 알게 하려고 이슈가 나타난 거죠.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인정 못해서 인생이 힘들고 그렇게 지지율 올리는 것도 무슨 돈 벌어다 준다고 자꾸. 아니 박정희 대통령 봐. 돈 벌어다 줬는데도 유신헌법 만들어서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니까 나중에 아주 아파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마음 인정해야지. 국민 마음을 이해 못 해주면 빨리 위대한 이슈라도 보고 국민 마음 이해하는 걸 배우세요 좀. 배우는 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배워?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무리 높으신 대통령도 저 수영장 가면 수영 코치한테 수영하는 거 배우잖아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안 배웠으면 배우는 거지 뭘. 높고 낮아서 배워?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 잘못하는 건 배워야 되지. 나도 이렇게 마음은 얘기를 해주고 가르치지만 컴퓨터나 이런 건 나도 내 제자들한테 맨날 배우고 못하는 건 배우라고 인간이 있는 거야. 자기가 잘 아는 거는 가르쳐줘서 남을 도와줘야 되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건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걸림이 없는데 뭔가 자꾸 나는 위에 있다고 생각해.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그걸 버릴 때 나는 특별하다는 걸 버릴 때 배울 수 있어. 윤 대통령도 그걸 버려야 돼요. 난 대통령이라 되게 특별한 사람 같고 그러니까 국민 마음을
뭘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렸던 거야. 난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그런 게 이렇게 아파지잖아. 이재명 대표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야당 대표니까, 나는 대선 후보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죄 안 받아도 된다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죄 안 받아도 되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도 다 벌 받아야 되거든. 그걸 받아들이고 평범한 국민과 평등한 의식이 될 때 안전하지. 안 그러면 실형 받아요. 어째 폼새가 실형 나오기가 딱 좋아. 실형 나와서 잘못하면 열받아서 박원순 시장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받고 나면 다시 그냥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의인인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할 때 하늘은 계속 벌을 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거 명심해서 저와 함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쁜 일이 오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참회하고, 좋은 일 오면 아이고 하늘이 보고 좋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의 공으로 돌리고 이렇게 사신다면 행복하고 무사하게 살 수 있을 거고, 언젠간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변할 날이 있고, 그때까지 저는 지치지 않아요. 저는 안 지쳐요. 다 지쳐도 10년 동안 15년 동안 안 되면 20년 동안 갈 겁니다.